카페를 오픈하게 된 거는 조금 어이가 없이 오픈하게 됐는데 그냥 막연히 제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다음에 카페 가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럼 내가 그걸 좋아하니까 그걸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도 인테리어 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저희 엄마랑 이제 읍 근처에 부동산 알아보러 다니다가 읍에는 되게 그때 당시만 해도 좀 분위기가 이렇게 뭐랄까 그러니까 맛있는 커피집도 많고 카페가 많았는데 좀 더 아늑한 분위기의 카페가 좀 드물었어요. 그래서 그런 아늑한 카페를 하나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.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느끼신 점이나 아니면 힘들었던 점, 좋았던 점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? 카페를 운영하면서 일단 제가 매여있는 시스템에 굉장히 맞지 않는데 그걸 간과했기 때문에 매여있으면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이제 커피를 마시는 걸 좋아했던 거지 실제로 가게를 운영하는 거는 1부터 10까지 너무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고 특히나 그 요식업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식당에 비하면 정말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되게 준비하고 마감하고 할 일들이 많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거를 오롯이 혼자 해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좋았던 점은 좋은 분들을 너무 많이 알게 돼서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연락하고 지내는 감사한 인연들도 많고 다양한 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. 뭐 같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알게 됐고 또 손님으로 오시면서 이제 전혀 저랑은 접점이 없었던 분들과도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돼서 저는 감사한 인연들 많이 만나게 해준 게 너무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. 지금은 이제 카페 해일함을 하시고 계시지 않은데 그만두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? 네, 일단 제가 결혼을 하고 이렇게 주말 부부를 하다 보니까 서로한테 이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. 저희는 좀 한 10년 살다 주말 부부 하면 좋았을진 모르겠지만 결혼하자마자 주말 부부를 하게 되니까 저희 부부가 좀 이렇게 뭐랄까 오해 같은 것도 많이 쌓이게 되고 관계가 이렇게 오히려 결혼하기 전보다 못해질 뻔한 거예요.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빨리 살림을 합쳐야겠다 해서 좀 정리를 하게 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페 일이 저랑 너무 안 맞았어가지고 되게 매일 출근할 때마다 좀 괴로운 심정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야겠다는 이유의 큰 부분을 차지한 것 같아요. 그러면 혹시 만약에 다시 카페를 차리는 시점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혹시 개선할 점이나 어떤 마음가짐으로 혹시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? 다시 하게 된다면 일단 위치를 변경할 것 같고요. 네, 위치를 어느? 위치를 읍이 아닌 곳으로 할 것 같아요. 네, 읍이 아닌 곳으로 할 것 같고 저는 읍이 아닌 약 시골의 정치 이런 거 풍경을 좀 제가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갔을 것 같아요. 삼동이라던가 네, 아니면은 제가 뭐 남면이라던가 또 전 또 이동도 좋아해서 이동으로 갔거나 뭐 그렇게 할 것 같아요. 뭔가 저는 운영 시간을 좀 쉬는 날을 3일로 해서 했다면 주말 부부를 했다 하더라도 크게 좀 문제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. 그리고 좀 더 가게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시작을 했을 것 같아요. 그때 당시만 해도 가게의 컨셉이나 분위기만 생각했지 제가 오픈할 가게의 정체성이나 그 브랜드적인 의미를 크게 생각을 깊이 하지 못하고 시작을 해놓으니까 저도 운영하면서 갈팡질팡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좀 준비하는 시간을 좀 더 알차게 준비해서 시작을 할 것 같아요. 남해나 아니면 시골에 카페를 차리고 싶으신 분들이 꽤 있으신데 그분들에게 당부의 말이나 하고픈 말이 있으시면 해주시겠습니까? 선택과 집중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뭐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관광지에다 카페를 할 건지 읍내에서 카페를 할 건지를 확실하게 딱 정하셔서 시장 조사를 좀 해보시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.
그리고 카페 일은 혼자서 진짜 하기는 정말 힘들거든요. 그렇다고 내가 혼자서 준비를 하면서 알바생을 쓰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그만두실 수 있고, 그리고 아무리 제가 우리 가게의 어떤 정체성이나 뭐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사장만큼 깊이 있게 이렇게 이해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일단 2명, 뭐 부부라던가 친구라던가 가족이라던가 하여튼 믿고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나와 같은 동업자가 1명 더 있다면 저는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2명이 가장 가게를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제 그런 경우는 좀 소규모의 좀 공간인 구성이 알찬 그런 곳을 운영할 때는 2분이 좋을 것 같고, 아싸리 뭐 엄청 크게 건물을 지어서 하실 분들이라면 직원을 많이 고용을 하시면 되니까. 근데 또 남해가 직원을 고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. 그래서 그런 인력난을 피해 가시기가 쉽지 않으실 거라, 오히려 이제 가게를 준비하실 때는 내가 좀 규모를 크게 뭐 직원을 많이 두는 그런 곳을 운영할 거라 하시면 좀 사람부터 먼저 미리 구해놓고 시작하시는 것도 리스크를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생각보다 읍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남해에서 가장 인구 밀집도가 높은 곳이다 보니까 잘만 자리를 잡으시면 안정적으로 매출을 유지해 가실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, 그만큼 사람이 많다 보니까 신경 쓸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꼭 가게에 뭐 내는 메뉴의 퀄리티는 기본이고, 그 외에도 이렇게 소통하는 거라던가 단골을 계속 이제 잘 챙겨드리는 부분이라던가 좀 더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쓸 일이 많아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커피 드시는 거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남해 주변이나 추천해 주실 만한 카페 한 2-3군데 정도? 2-3군데. 일단 저희 헤이랑이 이렇게 원두를 받고 있는 상주장 커피가 굉장히 맛있습니다. 그래서 상주장 커피가 주로 핸드드립을 많이 이렇게 위주로 하는 카페거든요. 로스팅도 직접 하시고 또 생두도 직접 셀렉을 하셔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이렇게 로스팅을 해서 또 드립을 해주시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제 브루잉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상주장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또 나는 머신 커피를 좋아한다, 뭐 라떼라던가 아메리카노나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돌창고 카페를 추천드립니다. 저한테 생명수라고 항상 제가 부르는데, 일 끝나고 집에 갈 때 꼭 들리는 코스거든요. 네,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돌창고 카페나 상주장 커피를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